오늘은 이제 상담사 교육인데요. 상담사 교육을 1부, 2부로 나눠놨어. 1부에는 우리 상담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2부에서는 우리 프로그램 사용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생각입니다. 왜 제가 이제 이 교육을 하냐면은, 이 상담사들은 그냥 처음부터, 야, 내가 뭐 상담사 자격증제도 만들어 봤잖아요. 엄청나게 나갔어. 근데 그거 있으면 뭐해? 아무도 안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심리사주를 가지고, 사주잖아, 그죠? 심리사주인데, 이게 이제, 이걸 상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담. 상담을 보면은, 그냥 막, 상담해주고 돈 받고,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성장을 못해요.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괜찮은 시기에 와 있어요. 왜 와 있나 하면은, 두 가지 면이었어요. 세 가지 다 하네요. 첫째 뭐냐면은, 어떤 걸 상담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명퇴막 하잖아요. 지금, 비비금세들. 퇴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재취업이 잘 안 돼요. 기업 문화 특성상. 또 자기 이공계열은 어느 정도 자기 전공을 가지고 간다 그러지만은, 대다수 사람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경력 단절이 옛날에 여자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은. 그 남자들도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경력이 단절돼요. 그걸 지속적으로 할 사람도 안 했거든요. 그 인생 후반전에 새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뭐냐면은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취업을 못 하니까. 그 창업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술이 없어서 준비가 안 됐으니까. 대다수가.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퇴직해서 나와서 찾습니다. 늦죠. 또 사람이요. 그냥 당장 나와가지고 집에 놀게 되면은 마음이 뭐죠? 조급해지거든. 그러면 준비가 더 잘 안 되고, 또 뭘 결정하더라도 막 서둘러서 결정할 경우를 많이 봤어. 그래가 실패하죠. 쉬운 게 또 생각도 안 나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더라고. 첫째는 뭐냐면 퇴직한 사람들이 창업 박람회 다녀요. 여기 하시는 분한테 제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제 친구들한테 그렇습니다. 이 취업 박람회 가면 너 거의 10중 8구 망한다. 그지? 될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잘 안 된다. 이게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우리 프랜차이즈 사업하면은 사실은 프랜차이즈 회사만 돈 벌어요. 그죠? 그중에 몇 명만 성공하겠죠. 운 좋은 사람. 여기 창업 박람회 나오는 아이템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본사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뭔가 아이템을 주고 돈을 내야 되고. 해보면은 그냥 2, 3천만 원, 최하가 2, 3천만 원, 5천만, 1억 정도를 넣어야 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안 가면은 뭐냐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식당. 이제 식당. 대다수 이제 식당 중에서 어떤 요식 중에서 제일 못하는 게 치킨집. 또 무엇입니까? 족발.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니까. 피자. 응? 피자. 피자. 이런 거 한다고. 이게, 이런 걸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기술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지? 참여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막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옛날에 이 피자 이 치킨이 맛있었는데 이쪽 집에서 개발해가 또 맛 나옵니다. 결국은
그걸 개발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들만 돈을 엄청 버린 것 같아. 지금 현 상황을 보면은. 근데 어차피 이제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기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창업인데 보통 창업을 교육하는 데 가면은 여러 가지 아이템, 그죠? 제가 창업상한학교에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전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창업상한학교. 그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막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연 몇 명 성공하겠습니까? 오히려 창업 부추기는 거죠. 섣불리 창업 안 되는 거죠. 제가 거기에 가서 슬쩍 교육하려면 보니까 뭐 법적인, 그지? 서류, 그런 상황들, 그런 걸 주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 아이템에 대한 특성,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케팅 방법, 이런 걸 강의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이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얘기를 하러 갔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죠? 이거 언제 관심이 있겠습니까? 망하고 나면서, 망하고 나면은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뭐냐면은 이 창업하기 전에 우리한테 검사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심리 검사하듯이. 그지? 이렇게 우리가 그걸 잡아라 가자는 거죠. 운바라기 하면 여자 별로 안 하니까. 그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냐면은 창업 적성 검사를 해봐라. 그지? 그 안에 뭐라면 운이 들어있는 거죠. 창업 운바라하면 에이 그거 안 봐요. 망하고 나면 봅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시장성이 넓습니다. 그지? 주변에. 보면은 뭐 금방 기업했다가 1년 내에 거의 다 문 닫죠. 그 사람 문 닫고 그냥 있습니까? 또 합니다. 어떻게 놀아요? 40대, 50대가.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뭐 대통령 공약 사항이 뭡니까? 일자리 창출인데 무슨 수로 일자리 창출합니까? 정부에서. 못 하잖아요. 각자 찾아야 돼요. 이제는. 정부 못 믿어요. 믿고 있다가 나중에 정부 요구하지 말고 내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 핵심이 이제 창업 파트죠. 하나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학생인데요. 학생은 안 볼까요? 학원이 지금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됩니까? 응? 애들도 줄고. 또 학원 원장님이니까. 그 주입식으로 더 이상 옛날 교육으로는 가면 애들한테 안 먹혀. 그지? 인원이 애들이 줄고 있으니까 학원 원장님 보면 지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바닥이 상당히 뭐죠?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 됩니다. 왜 시장이 되냐면은 지금 현재 올해가 뭐냐면은 애가 출생한 애가 처음으로 1년에 40만 선이 무너졌어요. 39만 몇 명 태어났어요. 우리 시절에 100만 명 정도 태어났거든요. 한 해에. 우리 애를 안 놓으니까. 그래서 지금 난리잖아요. 애 안 나가지고 뭐 학교도 안 되고 뭐 그지?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야 1년에 49만 40만 그지? 그럼 6학년까지 치면 몇 만입니까? 240만. 240만. 그 다음에 중학생 치면은 360. 응? 360만입니다. 유치원생 1년짜리 있고 3년짜리. 보통 몇 살부터 갑니까? 5살. 5살. 4살, 5살부터 가잖아요. 그럼 저 3년이잖아요. 그럼 얼마 갑니까? 120살, 80년. 그렇죠. 약 한 500만, 10분의 1이죠. 500만이란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희망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왜 또 학생 인원은 줄었지만 희망인 거 하면은, 근데 뭐냐면은, 극히 일부 외에는요, 자기 전공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못 먹고 살아요. 지금.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빨리 그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공무원 몇만이에요? 몇십만? 그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취업 인구 중에서 엄마들이 희망하는 대기업이 몇 프로인가? 3% 정도라 고용률이 3%에서 5% 사이. 그니 좋은 직장이라는 데가 합쳐봤자 뭐라면은 합쳐봤자 전체 애들 중에서 10% 미만이거든요. 그니 내감 내밀 수 있는 직장이 공부까지 포함했어. 그러니까 애들이 뭐냐면은 취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들이 앞으로 자기에 맞는 데가 일자리 많아요. 우리가 7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일자리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가 복잡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렇게 일자리가 많아졌는데 불구하고 갈 데가 없어요. 옛날보다. 왜 그러냐면은 특정한 몇 군데만 가려고 그러니까 다. 예. 그게 막 조만간 제가 10년 내에 무너질 것 같아요. 이제. 그때 가면 정신을 좀 차릴 거예요. 차릴 거예요. 저 집안에 저한테 동생 뻘 때는 나이로 치면 조카뻘인데 한계로 보면 동생인데요. 공고 나와서 현대자동차 근무합니다. 그지? 전부 부러워요. 그지? 좀 부러워요. 근데 걔가 고등학교 공고를 갔을 때 부러워했는 친척들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안 부러워했을 거야, 아마. 아이고, 정말, 공부 잘 못하니까 공고 가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공고 졸업하고 현대자동차 들어갔어요. 15년 차라 그러더라고요. 그지? 지금 아마 15년 차, 그 나이 정 되는 애들이, 그만큼 안정적 직업에, 그지? 그만큼 월급 많이 받고, 별로 없거든요. 대학 나가도. 그럼 또 나오잖아, 다. 나오는데, 현장직에는 뭐죠? 안 나와요. 정규직까지 가요. 거기서 명퇴했는데도 또 들어가더라고요. 제 친구 한 번 보니까, 대기업에서 현장에 있었는데, 배금 다 받고, 명퇴금 받고, 다시 또 취직을 하더라고요. 임시적으로. 일용직 비슷하게. 그것도 너무 받아요. 왜냐면 그런 일이 필요하거든. 근데 우리 인력에 사무직에 있던 애들은 써줍니까? 안 써주잖아요. 쓰는 거예요. 이제 슬슬 느끼거든요. 살아야 되는데 지금 생존 전략이거든. 그러면 이제 애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적성이 필요한 시기가 되거든요. 그지? 적성 필요 크게 적성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거든요. 얘가 정밀하지 않냐? 안 하냐? 그지? 한 곳에 앉아있는 애냐? 한 곳에 못 앉는 애냐? 이것만 잡아줘도 뭐냐면은 직장 들어가서 그만두고 뛰쳐나온다거나, 그지? 가보니까 아니고 그런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뭐냐면은 학습지도법인데요. 이제 학습지도법이 옛날에는 공부법으로 통했어요. 학습지도법 하면은 공부법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인 게 뭐죠? 대치동음악 공부법, 목동음악 공부법 유행인 거죠. 아이들 망칩니다. 그지? 지금은 공부법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은 엄마하고 애들하고 충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법이에요. 심각하거든. 갈등이. 제가 대치동 엄마들 또한 봤는데 고민이 뭐냐면 애들하고 충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소통이 안 되겠습니까? 왜 소통이 안 되겠습니까? 엄마가 자식을 몰라요. 여기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 보면은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정작 엄마가 자식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얘가 어떤 애인지. 자기 생각만 가르치는 거예요. 주입하려고 그러는 거죠. 애들은 다른데 성향이. 내가 낳았지만 내하고 달라요. 내가 낳았는데 왜 내하고 다를까? 예?
받았는데 내랑 똑같아야 되는데 왜 다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게 반쪽이 잘못했어요. 반죽이야. 왜냐면 내 것만 하면 내하고 같은데 엄마들 그걸 알아야 돼요. 남편이라는 뭐죠? 유전인자가 들어왔잖아요. 그게 섞였단 말이야. 그게 어떤 비로 섞였는지 잘 모르는 거야. 어떻게 알아? 알아야 되는데 왜 뭐. 어떻게 그걸 알죠? 그거에 뱃속에서 이루어진 건데 섞였는데. 아니 나 안 닮았으면 아빠를 닮았지. 이거는 100%잖아요. 그러니까 섞여 닮은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확실하게 아빠를 닮아버리면 알아요. 그지? 자기 아빠 다루듯이 하면 되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아빠하고 또 달라. 그렇잖아. 조금은 다른 면이. 다르지. 그것 때문에,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엄마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나 보는 거죠. 그래서 그에 맞는 공부법, 그지? 프로그램 공부가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 애의 성격을 안 건드리는 거죠. 이거 필요하거든요. 그게 학습 지도법이에요. 그지? 그냥, 얘가 5번 복습을 해야 되고, 예습 복습을 해야 돼. 이런 프로그램 짜주는 거는 우리 말고 할 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별로,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실명을 걸어서 그렇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아는 분이 옛날에 에듀프렉스 원장님이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몇 번 그런 분들을 상담도 하고, 그게 돌아가는 쭉 봤어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죠. 애들은 각자 다 다른데, 이것도 시장성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 시장성이 뭡니까? 부모 문제예요. 그지? 보통 타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애들 고아 봐주잖아. 젊은 애들 봐주는데 그 별 문제 아니에요. 그냥 걔들 그냥 재미로 볼 뿐이에요. 그냥. 그지? 재미로 볼 뿐이고 또 몰라요. 다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확실하게 주변에서 그걸 인식하는 사람은 궁합의 중요성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젊은 사람은 안 믿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는 이제 궁합이 아니라고 보죠. 그건 플러스 알파. 앞으로는. 그지? 왜? 나를 믿는 사람만 해주면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부 문제예요. 부부 문제 얘기를 하는데 며칠 전에 TV 보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심한 젊은 부부 하나하고 제 또래의 중장년의 부부를 둘이를 이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상담사가. 그걸 제가 봤어요. 보니까 이제 주로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정말 와이프한테 아니면 남편한테 나는 정말 이랬는데 저는 저랬는데 그 부분을 서로 설명하고 그지? 그리고 이제 손도 못 잡는데 그지? 이제 부부가 손 못 잡는 사람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억지로 손잡게 하고 그지? 눈에 보이게 저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담실에 보니까 인형이 엄청 많아요. 인형도 있고 소품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놔놓고 뭐냐면은 이제 자기가 내 마음 지금 내가 원하는 걸 그 인형이나 소품을 갖다 놓으라. 어떤 사람은 시골 오두막집에다가 그지? 거기서 옛날에 놀던 그런 거 하는 남자도 있고요. 여자는 보니까 요트를 갖다 놓고 바다에 그죠? 그런 거 갖다 놓고 상대가 원하는 걸 이제 알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만나고 손잡고 얘기하라 그러고 그지? 강제로 얘기하라 그럽니다.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갈까? 그지? 얼마나 갈까? 한 번 딱 부딪히면 다음에 그다가 집에 잘 가다가 한 달 이상 한 번 딱 부딪히면은 다시 원상복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부부 문제는 가장 간단하거든요. 어쩌면은요.
자기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모르니까 자꾸 상대 것만 눈에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간단해요? 상대 것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눈에 드는 티는 안 보이고, 그지? 상대 것만 보인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오래 안 가서 다시 원시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지금 세대까지 우리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가장 살아보니까 아쉬운 점이죠. 우리는 오직 영어 수학만 했고, 그지? 어떻게 하면은, 좋은 대학 갈 것이고, 그지? 좋은 직장 취직할 것이고, 이것만 생각했지, 그지? 괜찮은, 이쁜 여자, 그죠? 괜찮은 집에, 처갓집을 둘 것이냐. 이렇게 관심이 많았지.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대만 보이는 거죠. 모든 부부들이 그런 거예요. 상대만 보이는 거, 상대만. 그러니까 상대만 보이고 내 걸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이 두 사람 같이 있으면은 절대로 뭐죠? 어떤 식으로 화해를 시켜놔도 다시 간다는 얘기죠. 이걸 만들어 주자는 거죠. 이걸.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전문화시켜 가지고 나가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가장 문제가 이제 준비를 됐단 말입니다. 그죠? 준비를 됐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달 것이냐?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지금 사주 공부를 해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몇 프로 살아남겠습니까? 잘 못 살아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못 살아남으니까 주로 하는 이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그죠. 주성목이. 그죠. 예? 요새 부적 잘 안 씁니다. 젊은 사람들. 문제 봐주는 예? 문제 봐주. 이게 잘 모르니까 이제 창업하기 힘든 거예요. 지금 현재 철학원들이 가장 주력으로 삼는 이름 바꿔. 그지? 계명이에요, 계명. 장명도 아니고 계명이에요. 그지? 계명이에요. 왜냐면은 왜 장명이 아니고 계명일까요? 장명은 애들이 딱 일정한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지? 나한테 올 수도 안 올 수도 있는데 계명은 뭐냐면은 길 가는 사람 다 내 구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이 계명적으로 하죠. 그지? 그래서 상담하러 오면은 바로 먼저 이름 물어요. 이름 물어서 사주보러 왔는데 이름 얘기한다고. 그지? 니 지금 막 풀리잖아. 이름 바꿔라는 거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 맞아 떨어지냐면은 지금 40, 50대 엄마들이 이름이 촌스럽다 생각하거든. 그지? 영미라는 이름은 촌스럽습니까? 안 촌스럽습니까? 좀 싫어요. 내가 볼 때는 멀쩡한데, 그지? 박민영 선생님. 응? 미정이라는 이름 어떻습니까? 제 친구도 미정인데, 제 동생도 미정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명순이는 어떻습니까? 이런 멀쩡한 이름들, 그지? 보면은 정말 멀쩡한 이름들 다 개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50대 명함을 받아보면은 전부 뭐냐면 요즘 애들하고 이름은 똑같아. 딸 이름인지, 이걸 딸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쓰는지, 정말 자기 이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지? 그걸 좋다고 막 묻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자기 이름 바꿔놓고. 응? 지금 영미 씨 이름을, 그지? 영미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뭐냐면은 아까 이름 우리가 뭐지? 응? 아영이라고 지었다. 아영도 안 좋다. 이쁘지 아영이랑 지금 필성이 친구 아영이 같으면 괜찮은데. 그래. 지금 무슨 할머니인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아영이라고 바꾼 사람 많단 말이야.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지?
그 전부 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해가 이제 개업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쉽지 않아요. 워낙 많으니까 차별할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창업을 해가지고 사무실 내고 나면 사무실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될까요? 100만 원. 그지? 하다 보면 100만 원 나가요, 그지? 100만 원 벌 수 있을까요? 잘 못 벌어요. 그래서 거의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제가 이제 그걸 연구하다가,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찾아가는 상담을 하자는 거죠. 그냥 집집마다 벨 누르고 가는 그런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지? 기본적으로 찾아오기는 그분들이 나를 나를 찾게 만들고, 그지? 찾았을 때 나는 내가 방문을 해주겠다는 거죠. 요청에 응해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제가 지금까지 확신입니다. 몇 번 제가 시도를 해서 실패를 했지만은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첫째 뭐냐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그렇게 출발하자는 겁니다. 그지? 근데 이게 사주 같으면은 힘들어요. 사주 보러 막 차를 다녀야 되고. 서울의 모 선생님이, 연예인 배를 사가지고 관광지나 대학가에 해봤는데 안 되더랍니다. 차를 타질 않는데요. 안에 어제 개주가 이랬는데도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죠. 힘들어요. 찾아간다는 게. 그래서 뭐냐면은 그런 방법을 제가 앞으로 모임을 하면은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18년 동안이, 경력이 18년이죠. 거의. 발음이 이상한데. 제가 안 해본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실패한 것도 있고, 나름 좀 성과를 거둔 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과 같이 다시 한 번 더 정립해가지고 시도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은 제가 가능성을 받는 것이 카톡 상담입니다. 카톡 상담이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지? 보통 사람 생각하면 사주 보러 가려고 하지 카톡으로 받아보겠습니까? 이랬는데 받아보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마케팅에서 가장 효과가 빠른 게 뭐냐면 가격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10,000원으로 만들었죠. 10,000원. 10,000원. 근데 내용이 보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받는 분들은 자기들이 뭐 대구에서 유명한 철학원에서 상담받은 내용보다 이 10,000원짜리가 훨씬 더 상세하고 정밀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명식을 보면서, 사주 명식을 보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통변할 수 있는 내용을 내가 사전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무려 700여 가지가 미리 제가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일반 생일로 시를 치면 나오는, 우리 흔히 인터넷에서 나오는, 인터넷 치면 뭐 소소한 사주 이런 것도 제가 봤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다르죠. 거기는 사주 글자 8자를 가지고 조합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많이 못 넣어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100명을 제가 카톡으로 보내주면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섬세하죠. 그러니까 이게 먹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표준화. 지금 우리나라에 사주 상담이 표준화가 안 돼 있거든요. 중구난방이에요. 같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사람들이 사주 보는 게 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표준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표준화 한다면은 상당히 파급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내용.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 모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찾도록 만들고 거기서 요청이 오면은 내가 가서 해주면 돼요. 그게 가능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내 거점을 만들어야 돼요. 1차적으로. 그게 가능하면은 그 거점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이제 하고 원장님은 자기 사무실 사면 돼요. 근데 우리 이제 박사님은 안 되잖아. 그지? 그렇다고 뭐 직장에 살 수 없잖아.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집에서 하기 좀 그렇잖아. 어떻게 해야 돼? 동네 가면은 조그마한 커피숍이 있어요. 자기 꼭 내 동네 할 필요는 없어요. 그지? 예를 들면 엔젤 리너스가 근대에서는 안 해주죠. 할 이유가 없죠. 그 말고 요즘 동네 카페가 있는데 많습니다. 분위기 좀 괜찮은데. 그지? 제가 옛날 CG에 그래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쪽 사장하고 이렇게 출하를 보는 거예요. 학교 앞에 같은데. 그지? 그런 그러면은 데가 있어. 그 사람들한테 이제 윈윈 전략을 쓰는 거예요. 해놓고 점 아침에 커피 마시고 그치. 놀아야겠어. 애들 마칠 때. 응. 그러니까 윈윈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 때문에 손님이 더올 수도 있잖아요. 저기 커피 팔잖아. 그지? 그러면은 제가 한번 우리 본부장님하고 시도를 했는데 그 좀 그 사장님이 큰 걸 못 보는 사장님이어서 실패를 했어요. 분위기 참 좋았는데 뭐냐면은 이 양반이 돈만 먼저 알아가지고 그지? 상담료 반만 나눠붙게 하자는 거예요. 그지? 지는 커피도 팔고 그 사람은 성공 절대로 못합니다. 그지? 우리를 예를 들면 우리를 그 사람들은 떡밥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기는 우리가 그날 안 가는 날이라도 거기 와서 커피도 마시고 분위기 좋으면은 다음에 나는 내일 안 가지만 그 사람 내일 커피 마시고 올 수 있는데 말이야. 그지? 평소에 자기 단골 말고도 우리 때문에 올 수 있잖아. 그러면서 그 손님을 넣으면 자기는 플러스 알파예요. 그런데 딴 데다가 뭐죠? 제밥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 사장님은 빼야 돼요. 그잖아요. 우리가 한 자리를 찾아 해가지고 완전히 손님 못 받을 정도 같으면 안 되는데 그거 아닌 정도 같으면은 그냥 하나 주면은 그지? 내 커피 내가 마실 수 있고 5,000원 주고 없을 때는 기다린다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아니고 우리가 손님하고 약속해 간다면은 그지? 어차피 커피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커피 사면 해도 10,000원인데 그걸 계산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본다고. 그러면은 이 상담차 커피료는 조금 싸게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낼 수도 있고 고객이 낼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제가 제 경험상 고객이 다 내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 고객이 부담하더라도 저는 충분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효용성을 준다고 봤어요. 엄마들한테 그동안.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은 2-3번 간 적도 있어요. 저는 사무실 있으면 잘 안 나가는데 오라 그러죠. 근데 좀 멀어가지고 제가 퇴근길이라서 우리 동네라서 간 적이 있어요. 2-3번을 갔어요.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거점을 윈윈을 만들어야 되죠. 윈윈을 만들어야 되죠. 그게 좀 더 커지면 뭐죠? 그게 좀 더 커지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샵이샵 하는 거죠. 아예 공간 하나를 내가 얻는 거죠. 그지? 미안하니까. 시간 좀 더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샵이샵보다는 그냥 출할동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 일해야 되잖아요. 각자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손님 기다려요.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이 공부하셔가지고, 이걸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일반인도 계실 건데, 사주 카페에서 보죠. 반땡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데. 그럼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미래가 없어요. 그지? 자기 영역이 없어요. 그 가게 때문에 돌아가는 거니까.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생명력이 짧아요. 우리 100세 시대잖아요. 지금부터 내 고객 관리를 다 해놓으면은 나중에 뭐야? 노후 돼도 요새 카톡이 정말 좋잖아요. 고객이 된다고요. 제가 어제 서울서 내려오면서 동영상을 봤습니다. 내과 원장님이 저처럼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는 제가 관심 분들 혈압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할 겁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카톡에 다 날려준대요. 제가 비슷하죠. 근데 그걸 왜 자꾸 보내 귀찮게 이런 분이 있단 말입니다. 저도 한 두세 번 받았어요. 보내지 마세요. 대다수 분들은 이제 있지만. 그죠? 그분도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부분에 잘 설명하더라고요. 혹시 저는 고객들 다 있으면은 제가 귀찮더라도 다 보내드립니다. 자주. 왜냐하면은 유익한 정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유익한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귀찮을 수 있죠. 그렇다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우리 쪽에 삭제 처리하면은 다시는 보내지 않을 겁니다. 등록돼 있더라도. 그지? 그러면서 딱 또 한 소리가 도움이 되신다면은 구독 눌러주세요. 정말 좋잖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SNS 방법이 지금 봐서는 저는 뭐 트위터도 잘 못하죠. 페이스북도 제가 하긴 했지만 잘 못하고요. 그리고 카카오스토어도 잘 못 써요. 근데 카톡이 괜찮더라고. 그렇다면은 이것이 나중에는 내 고객 관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주 상담하다 그게 안 돼요. 근데 우리처럼 카톡으로 보내줄 수 있다면 충분히 고객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지?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해서 우리는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거죠. 그지? 그 다음 시간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는 자, 우리가 이 카톡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프로그램, 이걸 쓰면서 선생님들이 한번, 출발해보자. 상담사로서. 그지? 지금은 금액이 적을지, 수입이 적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큽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가서 교육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실제로 이 쭉 내려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무너져요. 또 가다 보면 무너져요. 우리나라 정서상.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안 무너져요. 그지? 제 고객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지? 그분들이 한번 보낼 때마다 또 오시는 분도 있어요.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보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준비된 우리가 실력도 있고, 또 준비된 툴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